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제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불행할까? 이런 이제 반대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그 행복의 의미를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초점 착각이라는 용어를 써서 초점 착각이 행복을 가로막는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지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으로 참가자를 나눠 가지고 한 그룹에는 요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다음 지난달에는 데이트를 몇 번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실험 결과 참가자의 대답은 두 질문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즉 그들의 대답을 보면 데이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정도의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순서만 바꾸었어요. 지난달에는 데이트를 몇 번 했습니까? 먼저 묻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질문의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놀랍게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 데이트를 많이 했다고 대답한 사람일수록 다음 질문에 요즘 많이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즉 뭐냐면 데이트 경험을 떠올린 것이 그 행복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한 거죠. 이처럼 한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현상을 초점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착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늘 자신에게 부족한 면, 잘나지 못하는 부분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 가졌을 때는 상대를 부러워하기 시작한다. 또 그 마음이 부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 질투심 그리고 우월감 혹은 무시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쓴다는 거죠.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그래서 항상 남이 가진 것을 더 질투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고 그로 인해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일상의 행복을 놓치는 사람들은 이렇듯 특정 요소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초점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초점 착각이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초점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 애쓰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와 같이 현재의 행복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복마저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SNS가 활성화된 사회에서는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특히 SNS가 사람들을 망치죠. 다른 사람의 일상에 비해 내 삶은 너무 시시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이다. 초점 착각이 우리를 행복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타인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삶 속에서는 결코 행복에 다다를 수 없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더 앞서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한지, 또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지금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나를 피곤하게 하는 관계인데 어쩌지 못해 끌려다니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은 과감히 흘려보내고 온전한 나로서의 즐거움을 찾게 되길 바란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만약에 요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질문하면 뭐 별로 행복 안 해요. 남들은 내보다 더 행복한 것 같은데 돈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데이트를 몇 번 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면 이것하고 행복하고는 아무 연관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행동,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저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하면 아주 행복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초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내가 하는 행위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행위, 거기에 초점을 두면 나는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된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또 이렇게 유튜브에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나는 크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의 요소가 분노를 우리는 억지로 참으려고 그래요. 근데 분노는 나를 지키는 중요한 감정이다. 분노를 참으면 안 된다는 거지. 좀 분노를 표현해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막 즉석에서 크게 소화를 치거나 고함 지르라 이런 얘기는 아니야. 분노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가급적 조용히 표현해야 된다. 저 지금 화났어요. 화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조용히 말해라. 분노의 감정을 전달하라고 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기분 나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불온한 미소를 띠거나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지. 분노를 표현할 때 반드시 공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싫은 느낌, 위험할지도 몰라라는 느낌을 조용히 온화하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그 분노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본심을 감추고 표면적으로만 상냥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 저는 위험해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라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 지켜주는 방법이다. 분노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감정이다. 분노를 느끼고 분노를 표현하세요. 분노가 존재하기에 인류는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한 예로 경제학과를 나와서 만화가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경제학과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만화에 대한 일을 계속했고, 그리고 그 만화가 밑에서 직접 알바를 하면서 그 만화에 대한 것을 아주 그 만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만화 자체가 나에게 큰 에너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자신에게 그 에너지원을 찾으면 그것을 쏟아야 할 것도 보인다. 기회란 어딘가에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일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회를 내가 찾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 기회에 대한 일을 계속 하는 거야. 지금의 나처럼. 일찌감치 나는 못할 거라고 포기해서 보석 같은 재능을 썩히거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해서 회사나 일을 그만두지 않기 위해 묵묵히 참으며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이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참는다는 것은 뭐야? 자신의 에너지를 하고 싶은 일이나 자신이 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참는 데 쓰거나 불만을 쌓아두는 데 쓰고 있는 거다. 자신의 에너지를 자기 발전, 관심 있는 일에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긍정적인 삶의 방식이다.